자, 볼까요? 자, 65강. 65강. 다음 의미에 어울리는 어휘를 찾아 쓰시오. 저는 우연장의 말씀에 이의 또는 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거는 말씀에 이의가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문장에서 쓰여야 되는 거죠. 의라는 것은 저는 우연장의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이 이렇게 하게 되면 말씀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의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장에서는 우연장의 말씀에 이렇게 가니까 말씀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또 우연장의 말씀에라고 쓴다 하더라도 의라는 말을 쓰려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바뀌어지면 되는데 이 문장 안에서는 우연장의 말씀에 이 의가 있다, 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자가 무슨 이 자죠? 이의, 다를 이 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연장의 말씀에 이의, 다른 의견이나 다른 생각 이런 걸 말을 하는 거죠. 값싼 도배지는 그나마 성의 없이 발라 이음새, 이음매에 허연선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이음매가 되겠어요. 이음새는요, 새 같은 경우를 썼잖아요. 새는 모양을 뜻하는 거예요. 모양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음매 같은 경우는요, 서로 이어진 자리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 이어진 자리를 뜻하기 때문에 이어진 자리에 허연선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돼서 이음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음새는 모양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일절, 일체, 입 밖에 꺼내지 마시오. 이렇게 나오죠? 저번에 나왔지만은, 일절, 이렇게 되겠어요. 한자는 거기 보니까 똑같은 한자를 썼죠? 근데 뜻이 달라요. 일절은 아주, 전혀, 절대로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일체는 모든 또는 한 덩어리 뭐 이런 뜻으로 쓰이게 돼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술집에 갔는데 그 술집에 안주 일절, 안주 일체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그때는 일체가 맞는 거죠. 일체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부를 낮잡아 이러는 말 이렇게 되죠? 가시버시가 되겠어요. 가시버시. 그 다음에 실톱으로 널빤지를 오리거나 새겨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일 이렇게 되죠? 여기는 도림질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도리다라는 말의 도림질이에요. 도리다의 도리에다가 미음 명사형 어미 써놓고 그 다음에 질이라는 그 전미사를 써가지고 도림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형이 이제 도리다인데 어떤 때는 오리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구분이 뭐냐면은 여기는 뭐가 나왔어요? 실톱 같은 경우로 실톱 같은 경우로 삥 둘려서 베어내거나 파내는 경우는 도리다 이렇게 쓰는데 오리다 같은 경우는 칼이나 가위 같은 경우로 이렇게 베어내는 거, 잘라내는 거 할 때는 오리다 이렇게 쓰죠. 좀 다르죠? 약간 다르죠? 톱 같은 경우로 어떤 널판지 같은 경우를 이렇게 잘라낼 때는 도리다. 칼이나 가위 같은 경우로 종이 같은 경우를 이렇게 오려내는 거 그때는 오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넘겨 쓰이거나 남에게서 넘겨받은 허물이나 걱정거리 또는 억울한 누명이나 오명, 덤터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덤터기를 씌우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다음 말이나 행동이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 말이나 행동이 변변하지 못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됐죠? 분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루뭉술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딴죽이라는 말이 있죠? 네, 딴죽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약속한 일에 대해서 딴전을 부리다. 모른 척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죠. 모른 척. 이럴 때 딴죽 이렇게. 그 다음에 도가니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쓰이죠. 하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새 같은 것을 녹이는 그런 그릇 같은 거 있죠? 예, 새 같은 걸 녹이는 그릇을 도가니라고 해요. 예. 근데 또 다른 의미로 아주 들끓는 상태 있잖아요. 뭐 흥분의 도가니 이렇게 했을 때 들끓는 상태를 또 도가니라고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 나는 거기에 어떻게 갈지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관건은 요 갈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리을지, 그쵸? 근데 저 리을지가 여기서 지금 붙였었죠? 어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근데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 지 앞에 리을이 왔잖아요. 원래 가다인데 이럴 땐 그냥 무조건 붙여 쓰세요.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는 뭐였죠? 니은지. 이 니은지를 붙였을 거냐 띄었을 거냐, 이게 저번에 계속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쵸? 근데 띄어 쓰는 경우 어떤 경우라 그랬었죠? 시간. 그쵸? 그러니까 요거만 고민할 거지 앞에 리을 다음에 나오는 지는 그 다음에는 무조건 얘가 그냥 니을지가 하나로서의 연결어미로 쓰이기 때문에 얘는 뭐 붙여 쓰냐 띄어 쓰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붙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가 나오는데 띄었을 거냐 붙였을 거냐는 앞에 니은지일 때, 니은지일 때만 그렇게 고민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미 설명한 바 그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도 고민은 뭐죠? 요 니은바죠. 니은바. 예. 물론 여기도 붙였었기 때문에 니은바가 어미로 쓰인 거예요. 어미. 근데 이 니은바는 좀 고민을 해야 되죠. 이 니은바가 붙였을 거냐 저기처럼, 아니면 니은바를 이렇게 띄었을 거냐, 이렇게 두 가지가 고민이 돼야 되는데, 뭐 이것을 의미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복잡합니다. 사실은 간단한 거는 요 어미로 붙여 쓰는 요 니은바 있잖아요. 요거를 어떤 의미로 바꿔 쓰면 되냐면 뭐뭐음으로, 뭐뭐음으로, 또는 뭐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같은 의미잖아요.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임으로로 바꿨었을 때 괜찮네 하면 이거 이렇게 붙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미 설명한 바 이렇게 되잖아요.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뭐음으로, 뭐뭐음으로, 또는 뭐뭐이기 때문에로 얘를 바꿔 쓸 수 있어요. 얘는 안 돼요. 이렇게 바꿔 쓸 수 없어요. 그러면 띄어 쓰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붙여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데, 요 붙여서가 잘못된 표현이죠. 그렇죠? 이거는 붙여서 이렇게 고쳐야 되겠어요. 이 기본형이 뭐예요? 붙다인데 붙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얘는 기본형이
붙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주로 언제 쓰이죠? 붙이다? 편지를 보내다. 편지를 이렇게 보내다. 봉투에 편지를 봉투에 우표를 붓여서 이렇게 되죠. 봉투에 우표를 붓여서 누구누구에게 붙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보내다. 또는 어떤 때 쓰이죠? 나는 뭐 땅 30마지기를 붙인다 할 때, 그 땅 경작하다 할 때도 붙이다 이런 뜻으로 또 쓰이게 되고요. 또는 나는 그 일을 하기에는 힘이 붙이다, 힘이 딸리다, 모자라다 할 때도 저 붙이다.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중에서 저만 싫어하는 그 붙임개 있죠? 예, 그 붙임개 할 때도 붙이다 이렇게 하죠. 예, 붙임개를 붙이다. 자, 한자성어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루는 말, 뭐 하도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죠? 사면초가죠. 사면초가. 뭐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간산께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루는 말. 9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죠?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뭐 이런 건데, 그 원숭이와 관련된 거죠. 예. 자신에게 필요한 약만 취할 뿐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말. 공자로부터 유래됐던 말이래요. 5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죠? 조이불망. 조자가 낚시 조자예요. 낚시를 하되 망자가 그물망자예요. 그물을 쳐서 물고기 잡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공적이 크고 작음 따위를 논의하여 그에 알맞은 상을 준다. 10번이 답이 되죠. 논공, 행상 이런 뜻이에요. 예, 공을 논한다. 그리고 나서 상을 주다. 뭐 이런 뜻입니다. 맛이나 영양 가치가 없는 거친 음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있죠? 예, 촉은 목피. 촉은이라는 게 뭐예요? 풀뿌리 이런 뜻이잖아요. 목피라는 게 뭐예요? 나무 껍질. 예,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먹는 것을 말하는 거죠. 1번은 유유상종이라고 읽어요. 유유상종. 같은 부류끼리 어울린다 이런 뜻이에요. 예, 같은 부류끼리 어울린다. 그다음에 3번은 각고 면려. 예, 각고 면려. 각자가 새길 각자잖아요. 고자가 쓰다 고자고요. 면려 할 때 면자도 그렇고 려자도 그렇고 다 힘쓰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자신의 몸을 괴롭혀서 힘쓰고 노력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몸을 꼭 괴롭힌다는 게 억지로 괴롭히는 게 아니죠.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예, 그것도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 뭐라고 있죠? 염량 세태 이렇게 되죠. 염자가 뜨거울 염자, 불꽃 염자 이렇게 되고요. 량자가 차갑다 량자예요. 세태라는 게 세상의 모습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뜨겁고 차가운 세상의 모습 이런 뜻인데요. 변하는 세상의 인심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의 인심이 상황에 따라 막 이렇게 달라지죠. 예. 그다음에 7번은 반포지호라고 읽어요. 반포지호. 나중에 자식이 부모님을 먹이는 거죠. 어떤 새에서 유래됐죠? 까마귀라는 새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에는 산마지교. 산마지교. 시골에 살면서 그 시골에서 사는 농부들과 사귄다 이런 뜻이에요. 예, 뭐 그냥 시골에서 사는 거예요. 예, 시골에서 사는 삶을 말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다음 관용어구의 뜻에 맞게 연결하시오. 1번 콩밭에 가서 두부 찾는다.
콩밭에 가서 두부를 찾는다고 해도요, 두부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가공 과정을 걸쳐야지 두부가 되는 거죠, 콩이. 그래서 미음이 답이 되겠어요. 몹시 성급하게 행동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날. 그다음에 2번에 개 보름 새듯 이렇게 됐죠? 저번에도 말을 했지만 그 정월 대보름에 대보름이 먹을 것이 풍성한 날이잖아요. 예. 근데 옛날 분들이 그 정월 대보름 날 개한테 먹이를 주면 그해 흉년이 든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먹을 것이 아주 많은 그 정월 대보름 날에 오히려 개한테는 먹이를 잘 안 준 거죠. 예. 그래서 남들은 다 잘 먹고 지내는 명절 같은 날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냄을 뜻한다.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개발의 주석 편자. 개의 발입니다. 근데 편자라는 것은 원래 그 말의 그 발바닥에 그 말의 그 발굽을 보호하기 위해서 되는 쇠입니다. 근데 그거를 개 발에다가 달려고 하면은요, 큰일 나죠. 예. 동물 학대죄에 걸립니다. 그래서 제격에 맞지 아니야 어울리지 않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마하마다 한다. 하마하마다라는 게요, 털이 부드럽고 매끄럽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고슴도치는 되게 바늘처럼 뻣뻣하잖아요. 근데 자기 새끼의 그 털이 하마하마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 눈에는 제 자식이 다 잘나고 귀여워 보인다라는 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개꼬리 3년 묵어도 황모 못 된다. 황모가 뭐냐면 족제비의 꼬리털입니다. 예, 근데 족제비 꼬리털이 훨씬 더 좋죠. 특히나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 겨울에 추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도리로 사용할 때는요. 근데 개꼬리는 아무리 묵혀도 그 황모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봄바탕은 어떻게 해도 그 본질이 좋아질 수가 없다. 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